자, 서비스 영어 13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용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갑작스럽게 누가 문을 이렇게 여는 소리가 나가지고 잠깐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어서 바로 셀프 테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일반적으로 하이리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이는 일단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또 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죠. 그래서 하이도 부사가 있고 하이리도 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사를 배우는 이유는 영어의 문장은 어휘들의 결합. 그럼 어휘들은 각자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품사는 정해진 위치에 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품사에 맞게 품사가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어순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순을 이렇게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는 높은이라는 형용사이고 부사일 때는 높이라는 느낌을 나타내고 하이리는 높게라는 의미로서 부사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the bird flies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명사라면 high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명사가 아니라 바로 up 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부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highly up in the sky 하늘에서 창문에서 높이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high가 부사도 있고 따라서 highly도 부사고 high도 부사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highly가 높게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the girl can swim. 자, 여기서는 very와 much가 나와 있어요. very와 much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앞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비교급, 원급이나 최상급을, 형용사에서는, 수식하고자 하는 대상을 몇 개를 두느냐에 따라서, 한 대상을 놓고 수식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원급, 그 자체의 명사의 특성을 하나로서 비교한다 해서 원급이라고 얘기하고 두 개의 대상을 놓고 그 두 개의 대상 중에서 정도를 따지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는 정도다. 그래서 비교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셋 이상의 대상을 놓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또는 가장 떨어지는 것 이처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최상급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데 원급이나 최상급을 수식할 때는 very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교급, 구세 비교급 bear가 나왔으니까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much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급의 수식. 자, 이 비교급을 수식하는 거에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는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 다섯 가지를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다. 비교급을 강조한다. 수식이라는 표현과 아울러서 여기다가 강조라는 표현을 써요. 강조. 이 개념을 좀 아시면 되겠어요. 비교급은 둘 사이에 대상을 놓고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비교급이라고 얘기했고 그 비교급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부사.
이것들이 바로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 5개가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better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구세 비교급 따라서 여기는 much가 나온다. 그 다음에 I met him a week 이거 ago와 before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치사예요. 아, 부사예요, 부사. 부사인데 이 부사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부사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met이 나와 있습니다. met이. 그럼 과거와 같이 쓰이는 것은 ago예요. before는 과거와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before는 과거 시점에서부터 이미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부터 그 이전에 이렇게 해서 before는 주로 완료형에 주로 쓰입니다. 그러면 ago는 반드시 이처럼 과거형에 쓰이게 된다. 그래서 meet의 과거형이 나와서 met이 나왔으므로 a week ago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you been very busy? 자, 아까 하이에서 배웠던 것처럼 late도 늦은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늦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lately 하게 된다면 최근에, 최근에라는 lately, 최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전혀 다른. 그래서 late도 부사가 있지만 late는 늦게라는 시간의 개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lately는 가장 최근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지금 이걸 여러분들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ate와 lately는 차이가 되니까 have you been very busy? 늦게 지금 have you been very busy? 매우 바빴냐? 이 표현이 아니라 최근에 매우 바빴었느냐? 그리고 이전부터 최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lately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she's be fond of be fond of 하게 된다면 무엇을 좋아하는 이라는 하나의 수거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fond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아까 얘기했죠.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 5가지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것이고 원급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very, 원급과 최상급은 very라고 그랬죠. 그래서 she is very fond of flowers. 그녀는 매우 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급을 강조해주는 very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6번 they could hardly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hard도 형용사와 부사가 다 있습니다. 형용사는 어려운 또는 단단한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hard 하게 된다면 부사로 쓰일 때는 매우 열심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매우 열심히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 hardly는 뭐에 쓰이냐면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빈도부사 얘기를 하는데 빈도부사는 시간과 장소의 부사 이것들과 달리 빈도부사는 아주 특수하게 빈도부사에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들은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 자, 비동사 앞,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 다음에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 이것이 바로 빈도부사의 위치예요. 그게 일반적인 빈도부사의 어순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들리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경우의 수가 전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나타낼 때 하들리. 그래서 하들리는 부정의 빈도부사예요. 부정의 빈도부사라고 얘기하고 이 하들리가 나오면 그 문장 전체는 부정의 의미다. 그래서 별도로 또 not이나 never와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들리의 hardly 또는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hardly가 있어요. 부정의 빈도부사. 빈도부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뭐만 있냐면 hardly, scarcely, 그 다음에 rarely, 또는 seldom.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빈도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부정의 빈도부사는 이 자체는 지금 의미 자체가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형태로 쓰면 이거는 부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형태죠. 이 자체만으로는. 근데 의미상으로 이미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정의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이와 같은 어휘들이 쓰였을 때는 이 자체는 이 문장 전체가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 부정을 나타내는 not이나 never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not이나 never가 나타나게 된다면 절대 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중부정 금지의 규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문법 중에서 이중부정 금지의 원칙. 이중부정 금지의 원칙.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not, never 이런 것들이 부정을 나타내는 다른 말인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또는 unless 이와 같은 표현들과 같이 쓰였을 때는 이중으로 부정해 주는 것이 돼가지고 이중 부정은 쓰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y could understand what he said. 여기서 보면 hard 부사를 쓰게 된다면 부사로서는 매우 열심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었다. 말이 좀 맞지가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hardly understand.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부정의 빈도부사 거의 범하지 않다라고 쓰일 때 hardly가 쓰인다는 것. 형용사 편에서 이 부사가 나오는 것이 지금 마음에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I have not received a letter from him. 여기서도 not 지금 already 이미 벌써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지금 have received 했으니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에서 완료형이 이미 벌써 완료됐다라는 의미를 쓰기 때문에 already나 yes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already나 yes는 똑같이 이미 벌써라는 표현을 갖지만 긍정문에서는 already가 쓰이고 부정이나 의문문에서는 yes이 쓰이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not이 나와 있으니까 already는 안 되고 yes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편지를 아직까지 여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지금 부사 편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 편집이. 그 다음에 The result of the test made me very.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이는 겁니다. The result of the test.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시험의 결과가 made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made라는 동사는 잘 알다시피 사역동사 삼총사예요. 사역동사 삼총사인데 우리가 사역동사 삼총사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사역동사 삼총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역동사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have,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let.
자, 이 사역동사는 어떻게 되냐면 사역동사 그 다음에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 목적어이냐 혹은 사물 목적어이냐라고 구별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이 목적어가 그 뒤에 나오는 동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적 보어 형태로 우리가 준동사인 즉 동사의 원형이 오거나 혹은 PP형, 우리가 ED 분사형이라고 하고 혹은 P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쓰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역동사라는 말은 뭔가를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니까, 이 목적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동작을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목적어가 이와 같은 동작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능동의 개념,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들은 이런 동작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ED분사, 즉 과거분사 형태인 PP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역동사의 형태인데, 그래서 이 사역동사 구문은 전형적인 오형식 문형이에요. 오형식 문형으로서 이 오형식 문형은 영어 문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형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 두 가지가 있죠. 지각동사는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오형식 문장을 이루는 가장 전형적인 대표적인 두 가지의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여기 목적 보호의 자리에 여기 지금 이미 사역동사 동사가 나와 있으므로 목적 보호의 자리에 또다시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동사를 대신하는 준동사, 그래서 준동사 형태 중에서 능동적이면 동사의 원형, 수동적이면 ED분사 PP형을 쓴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많이 쓰여지는 문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한다면 고급 어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make me, 내가 어때요? very happy. 자, 여기서 사역동사 목적어, 여기 very는 부사가 나왔죠. 그러면 목적 보어는 여기 동작을 나타내면 바로 어, 원형 부정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ED 분사를 써야 될 텐데, 미니까 원형 부정사를, 사람이니까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호의 자리에는 어때요? 형용사가 올 수가 있죠. 형용사 보호가 될 수 있고, 또는 명사가 보호로 쓰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명사는 동격 보호예요. 즉 목적어와 동격을 이루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보호의 자리에 와야 되므로 벨이라는 부사 뒤에 형용사 해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피리 하고 쓰기가 쉬운데, 이 사역동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보어에는 형용사 보어, 명사 보어 두 가지밖에 없다. 그걸 명심하면 해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om has still already done his homework. 자, has done 하고 완료형이 나왔어요. 완료형이 나왔는데 still, 여전히라는 것과 already, 이미 완료했다라는 개념에 대하니까 여기서는 긍정에 쓰이는 already가 되겠죠. But 잭is, 탐은 이미 끝냈어요. 근데 잭은 어때요? 여전히 그의 숙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전히라는 표현을 쓸 때는 still이라는 뜻이 되겠죠. as은 긍정문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문에 쓰였을 때 already와 같은 의미로서 이미, 벌써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인다. 완전히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사에 관한 내용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한번 형용사편과 부사편을 지금 혼동해서 이게 지금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했기 때문에 수업을 셀프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교재 65쪽을 보면 또다시 셀프 테스트가 나오고 그 65페이지 앞쪽에 부사용법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나왔어요. 58쪽부터 64쪽까지 이 내용이 지금 부사에 관한 문법 설명이에요. 그래머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 내용은 지금 65쪽으로 가야 되고 65쪽의 내용이 바로 이 52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이 부분은 부사를 설명한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는 6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사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64쪽까지. 자, 그 다음에 65쪽 보니까 다음 문장 중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자, 이게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2형식과 5형식이 쓰이는데 2형식도 그렇고 5형식도 그렇고 바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죠. 그렇다 보면 보호의 자리에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well. 이것도 well도 부사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도 있어요. well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건강이 좋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부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부사라고 한다면 well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well과 같은 의미를 갖는 형용사는 바로 good이에요. 자, good과 well 이것들의 비교급은 better. well은 건강이 좋은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좋다 해서 훨씬 좋다 할 땐 better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2번 Can you see multi things from here? 자, 여기서 보면 things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as 복수가 붙은 거 보면 셀 수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수량 형용사는 much가 아니라 many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many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는 well이 아니라 good이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good. 자, 그 다음에 There are big red three apples. 자, big 형용사, red 형용사, three 수량 형용사, 수사 형용사. 자, 그런다면 우리가 맨 먼저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수사. 그래서 수사. 그 다음에 대소. 대소. 그 다음에 성상. There are three big red apples. 자, 여기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사용해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수량 형용사, 대속, 성상. 그래서 three big red appl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I'm thirsty. Give me cold something. 자, 형용사의 어순에서 후치 형용사 얘기를 했을 때 thing, body, one 그랬었죠.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어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cold something, something co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omething이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는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cold. 그 다음에 5번 it may sound strangely. 역시 sound도 이것도 지각동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strangely가 아니라 strange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n you stay little longer? 자, 여기서 little은 longer 했더니 지금 longer 비교급이죠.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는 표현. Can you stay 비교급 어떻게 돼요? 비교급 수준 even much far still a lot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little이 아니라 much longer 이렇게 돼야 되겠죠. much longer.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형용사, 부사. 그래서 much가 이게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little이 아니고. 그 다음에 he could not scarcely spell his own name. 자, 여기서 보면 not 나왔고 아까 부정의 빈도부사에서 hardly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scarcely 자체가 부정의 빈도부사. 그렇다면 앞에 not이나 never는 같이 결합될 수가 없다. 이중부정 금지 규칙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not이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scarc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could scarcely spell his own name. 그의 자신의 이름을 겨우 쓸 수 있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scarcely가 부정의 빈도부사라는 걸 생각하면 그 뒤에 답을 그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not이나 never는 절대 올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I arrived at 10 o'clock here safely this morning. 자, 여기서 지금 이것도 지금 뒤죽박죽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부사의 어순이에요. 부사의 어순에서 부사는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야 되냐면 I arrived at here, here 장소, 그 다음에 방법, safely 이렇게 되고 장소, 방법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올까? at 10 o'clock this morning. 여러분 아시겠죠? 뭔 말인지? Here safely at 10 o'clock 그 다음에 this morning. 자,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형용사 나왔다가 부사 나왔다가 정신 없었는데 일단 여기서 그 교재 잘못된 부분은 교재 잘못된 분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형용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차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